네,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양시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오후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세긴 셌나 봐요.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시장 한 줄 평으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새로운 순환이 시작될 장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순환의 주인공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세만 보시면은 딱 이 주제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저께 해서 FOMC가 굉장히 좀 잘 마무리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도주의 활약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활약보다는 진단키트나 혹은 제약바이오 쪽에 완전히 눈에 띄는 흐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쪽에서 이제 이 급성 쇼크에 대한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진단키트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해서 이제 휴마시스와 시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도 연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러한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 종목군들은 고점에 있는 가운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해서 뭐 지금 현재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젠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 새롭게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물량을 좀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안내드렸던 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어제 안내드렸던 뭐 시젠이라든지 그동안에 조용했었던 진단키트나 혹은 이제 이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조성자들의 이러한 이제 이 시각을 볼 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종목들은 너무나도 좀 많이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에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새롭게 물량을 밀어 넣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순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 이번에 FOMC가 끝났고 새롭게 이제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게 될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에서 워낙에 이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종목들은 새롭게 상승이 나올 거니까 또 힘을 잘 받아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나 혹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러한 그림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시장의 순환 속도가 또 상당히 빨라질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혹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 혹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저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운 순환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섹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어제 좀 강했고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와중에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가 또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반도체에서 좀 훈풍이 퍼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높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보자라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옮겨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8만 전화 가나
했지만은 79,900전자를 찍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좋아했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징 랜드라든지 혹은 뭐 텔레칩스나 혹은 뭐 이제 뭐 가온칩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의 이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눌리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들, 어느 정도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공정 적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혹은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주니까 삼성의 이제 벤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TCK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저는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HP, SP 같은 건 지금 현재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다 눌렸죠. 다 눌렸기 때문에 HP, SP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부터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부터 모아가는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점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면 떨어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좋은 거죠.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만큼 리스크도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 쪽은 새로운 바람, 어느 정도 이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새롭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HP, SP처럼 더 이상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수급이 살아있네? 그러면은 눌릴 대로 눌렸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즉 충분히 눌릴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이제 충분히 눌리면서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반도체에서 안 봐야 될 부분과 봐야 될 부분을 나눠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는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소식이 이 미중 갈등 재료로 이제 반사 이익으로 갔다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선가 인상이 또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오늘 조선을 들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조선을 들고 온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저점에서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성장 키워드가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성장 키워드가 중요한데 지금 FOMC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상반기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더 커진다라고 하면 성장주는 더 활발하고 강하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왜 상승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 선가 인상이라든지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발현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과연 추가적으로 이제 이 상반기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디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2차 전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로봇,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전력 인프라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 키워드 각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막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이제 이 3차 산업군이나 혹은 뭐 제조업 혹은 이제 뭐 유통업 이러한 쪽들은 사실 강세를 보이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계속해서 이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번 FOMC 결과가 또 어찌됐든 잘 나와줬고 남은 건 금리 인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시장이 더 성장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살짝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 이러한 이슈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갔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은 완전하게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포커스에 맞게 또 조선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들어맞으면서 상승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제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더 활발하게 돌 거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성장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들이 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략으로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시장은 그러한 키워드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대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